예전에 많이 쓰던 작품 제목인데요. 거기는 옛날에는 그냥 어떤 반영한다, 어떤 그런 쪽으로 주로 사용했다면 이번에는 반영 외에 반성, 뭐 그런 것들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목에서 특히 어떤 반성이라는 부분이 뭐 현 시대에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늘상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성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어떤 뭔가를 과거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프렉션이라는 제목으로 이걸 달았고요. 어떤 흔적, 기억 뭐 그런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이번 작품은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감정 부분을 많이 드러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전의 작업이 층 같은 걸 두세 개 정도 갖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어찌 보면 모호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면 오히려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더 드러내는 거를 하게 됩니다. 어떤 감정을 이번에 얘기할 때는 사실 감정만큼 소중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마치 운동할 때 하나의 운동을 계속 근육을 한쪽으로만 하게 되면 어떤 근육은 발달될지 몰라도 사용하지 않은 근육들은 퇴화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정도 그렇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은 너무나 소중한 거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론 동물들이 감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이 좀 더 그런 것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개발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 감정들을 숨기게 된 그거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사회적이라든 부분에서 감정들을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사내가 울면 안 된다라든가 위쪽에 2층에 가게 되면 감정들이 많이 드러나요. 한데 그 감정들을 안쪽 방에다 놓으면서 철창 안에다가 가두게 됩니다. 근데 가둔다고 저희가 표현했지만 근거 같은 거 보호하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철창이 만들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어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바깥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냐는 경우는 관객에 있어서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작품을 제시할 뿐이고 사람들한테 이런 게 어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보고 그걸 번역하는 거죠. 그 번역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새롭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작품화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1층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다시 마주치게 될 것이 쇠사슬이 물속을 통해서 우물 같은 거에 통해서 계속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텐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물이라는 느낌 거기에 쇠사슬이 들어가고 올라가고 있을 때 뭔가 끌어올라가는구나 아니면 내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뭐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쉽게 다가서 자기들대로 감정, 그러니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물 쪽에 보면 벽돌이 있거든요. 그 벽돌에 보면 감정들이 약간 섞여서 써져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특별하게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부딪히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사랑이라는 거 옆에 갑자기 엉뚱한 단어들이 껴져 있는데 그걸 굳이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관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건 관객들의 자유인 것 같아요. 방가사유상 같은 경우도 어떤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작품을 내게 됐는데요. 사실 부처님 마음에다가 돌을 던지면은 파문을 잃지 않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부처님이 어떨 때는 부럽지만 사실은 저는 그 인간 세상 감정이 이렇게 많은 거 부딪히고 힘들고 그 감정에서 내가 너무 힘들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떨 때 가장 좋은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힘들어서 나중에 그걸로 인해 사랑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쁨을 느낄 수도 있죠. 아 이제 정말 됐다. 이제 지나갔구나. 그런 것들은 그런 나쁜 걸로 인해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슬픔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유하고 있는 방가사유상을 슬픔으로 표현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오해하고 싶지 않은 게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언제나 늘 있었던 슬픔이라는 얘기죠.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끝없이 뭐 세상에 있을 때까지는 슬픔이 계속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슬픔이라는 걸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부처님을 통해서. 이게 방가사유상 같은 건 사실은 살짝 손을 이렇게 갖다 대요. 이렇게 하고서 있는데 이게 선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고개가 숙여졌어요. 고개가 숙여지면 여기 쭉 잘라낸 거죠.
주름살을 원래 주름살이 부처님 3개가 그런 건 다 의미가 있을 텐데 저한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약간 부처님이 원래 살짝 올라가요. 근데 눈썹 표정을 위해 살짝 내린 거고 입술 같은 것도 살짝 입꼬리가 내려가죠. 그냥 지나가고 원래 그냥 그거 아닌가?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살짝 그걸 느꼈다면 더 느낌이 더 좋겠지. 도로 닦는다는 게 사실은 마음의 그걸 다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빈방이라는 게 어떤 바뀐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하에 내려가게 되면 빈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벽돌이 있고 그 벽돌 틈 사이로 들여다봤을 때 무언가를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 안에 마룻바닥이 깔려져 있어요. 그건 이제 사실은 성북동에 있는 어떤 오래된 집의 천장재, 그러니까 지붕을 뜯으면서 나온 거를 이용해서 그냥 바닥에 깔았는데요. 깔려져 있는 거에 뭔가 분위기가 묘하네 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빈방이라는 말이죠. 빗자루 소리가 쓱쓱 나올 거예요. 사운드가 나오는데 멀리서 들리기도 하고 가까이서 들리기도 할 거예요. 이번엔 내 채널로 할 건데요. 채널이 4개가 있어가지고 사운드가 움직이면서 어떤 쓸어내는 소리가 들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무언가 빈 방 안에서 뭔가 쓸어내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액과하고 연관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뭐 감정을 얘기했는데 뭐 감정을 쓸어내는 소리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쓸어내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는 그 문을 열고 나갔다 네온 작업이 보일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사연이 있는 가방이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 그 가방에는 흙이 있고 흙 가운데 나침반이 있고요. 그 나침반이 어떤 방향을 계속 찾지 못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방향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나침반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나침반을 얘기할 때 인생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가방도 사실은 여행을 한다든가 우리가 왜 여행을 하겠어요? 자신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여행 가방 안에 나침반을 놓여서 그 네온이 이게 무슨 연관이지 할 정도로 강하게 보일 거예요. 그 문이라든가 그늘이라든가 나갔다라든가 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떨 때는 그냥 한 단어들이 꽂힐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실현당했을 때 유행가 가사가 확 다가오듯이 어떤 사람은 뭐 열고가 마음속에 담아서 왜 열고가 있을까? 아니면 그 문 할 때 그 문이 갖고 있는 여러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강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죠. 작가가 왜 이걸 썼을까? 나고 묻지 않아도 되고 자기에 의해서 그냥 번역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루이스 부르주아의 얘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이 동의하기 때문인데 자기는 감정의 재수다. 그런 거에서 뭔가를 이제 표현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사실 뇌는 늘상 우리한테 지시를 하잖아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상 얘기를 하죠. 우리한테 내가 제일 중요해. 머리, 뇌. 다른 것들은 마치 수족인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얘가 좀 아프구나. 침좀 좀 꼬가지고. 그래서 어떤 뇌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쇠사슬, 그런 걸로 구속되는 것 같은 느낌? 지시당하는 느낌? 그래서 어떤 쇠사슬로 뇌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미술이라는 게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냐, 왜 이걸 만들었고, 그렇게 하는 게 작품이라는 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데 통제를 저우차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공간 얘기도 들어야 되고 재료 얘기도 들어야 돼요. 야, 벽돌아, 너는 뭐가 되고 싶냐 하니까 벽돌이 나는 아치가 되고 싶어요 얘기해요. 근데 아니야, 그건 돈이 되거든. 돈이 들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벽이 돼. 아니 아니라니까요. 아치가 되고 싶어요. 아니 벽이 되라니까.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강의 때 건축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데 루이스 칸이라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재료하고 공간하고 저하고 잘 만났을 때 이 작품이 뭔가를 주는데 재료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재료의 성격을 정확히 우리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오히려 걔가 나한테 지시할 수도 있고 나도 지시할 수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졌을 때 뭔가 나오려는데 공간에 어떻게 놓느냐에 디스플레이가 됐다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대화하는 거 그런 부분이 나한테도 있고 또 관객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저한테 보는 게 아니라 제 작품한테 보고 그 작품이 왜 이 공간에 있을까? 뭐 어울린 듯한데 색깔도 괜찮아. 뭐 이렇게 하면 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